얼리얼 채널 자본주의 생존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어젯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쿠팡 앱을 켰을 겁니다. 아, 맞다. 내일 아침 먹을 두부 사야지. 이렇게 시작된 쇼핑이 이것도 싸네? 아, 맞다. 휴지도 다 떨어졌지 하다가 결국 로켓 와우 무료 배송 금액을 채우고 나서야 잠들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겨우 몇만 원 가지고 뭘 그래. 삶의 작은 행복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당신은 그 착각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구매하기 버튼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당신이 사는 동네를 파괴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쇼핑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상 최초로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자영업자 폐업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당신과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지침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이건 절반짜리 정답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을 두 개의 거대한 댐이라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댐, 내 돈의 흐름을 막는 쿠팡이라는 댐.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수원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수원지에서는 매달 꾸준히 돈이 흘러나와서 저축이라는 강으로도 가고 투자라는 강으로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노후라는 거대한 호수에 물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런데 쿠팡이라는 거대한 댐이 이 물줄기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댐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켓 와우라는 수문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뭐든 공짜로 보내주니까 사람들은 이 수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자꾸 사게 만들죠.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둘째, AI 추천이라는 유인 수로입니다. 이 댐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지갑을 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부라는 물 한 방울을 흘려보내면 댐은 곧바로 두부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김치, 김치 담을 때 필요한 밀폐 용기라는 수로를 파서 더 많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정신 차려보면 당신의 월급은 저축과 투자라는 강으로 흘러가기는커녕 이 쿠팡이라는 댐에 전부 고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겨우 30만 원인데 뭐 라고 생각하는 그 돈 2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 5% 복리로만 계산해도 사라지는 당신의 노후 자금은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10년은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쿠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거대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왜 GDP 대비 90%를 초과하는 세계 2위 수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거대한 댐에 자신도 모르게 월급을 다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댐, 동네 돈의 흐름을 막는 플랫폼 독점이라는 댐,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댐입니다. 이건 우리 동네, 즉 지역 경제에 세워진 댐입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고, 문구점에서 아이 학용품을 샀습니다. 당신이 쓴 돈은 그 가게 사장님의 소득이 되고 그 사장님은 다시 옆집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그 식당 사장님은 또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돈이 우리 동네 안에서 핏줄처럼 계속 돌고 돌았던 겁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쿠팡에서 삽니다. 당신이 쓴 돈은 더 이상 동네에서 돌지 않습니다. 모든 돈의 물줄기가 플랫폼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동네 가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라 죽습니다.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4년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5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무려 73%에 달합니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요. 당신이 어제 주문한 로켓 배송 상자는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피눈물이 함께 담겨 배송된 겁니다. 자영업자들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천만에요. 이건 곧 당신의 위기가 됩니다. 동네 상권이 죽으면 그 동네는 활기를 잃고 슬럼화됩니다. 당신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1990년대 미국에서 월마트가 겪었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월마트가 작은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 소매업체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결국 월마트는 그 지역의 고용과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플랫폼들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내 돈과 우리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세 단계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 사회, 그리고 당신 개인이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1단계, 소비의 저항군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는 소비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소비의 저항군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온라인 쇼핑을 하십시오. 매일 밤 습관적으로 앱을 켜는 행동부터 막아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세요. 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만 주문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10분 안에 쇼핑을 끝내십시오. 오래 볼수록 충동구매의 유혹에 빠집니다. 미리 작성한 쇼핑 리스트만 보고 필요한 것만 장바구니에 담고 10분 안에 결제까지 끝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2만 5천 원어치만 사면 되는데 굳이 5천 원짜리 불필요한 물건을 더 담아서 3만 원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대매물을 갖다 바치는 가장 멍청한 행동입니다. 차라리 배송비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113 법칙을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 통장에 최소 10만 원 이상이 남아있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2단계, 우리 동네 돈의 물기를 터줘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대한장보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딱 2번. 토요일 오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 손을 잡고 집 앞 시장이나 동네 마트에 가보는 겁니다. 떡볶이도 사 먹고 야채 가게 사장님과 흥정도 해보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착한 소비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건 내 동네를 지키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동네 마트에서 쓴 10,000원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빠져나가는 플랫폼에서의 10,000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동네 경제를 살찌웁니다. 이걸 가치 소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운영자분들, 이런 우리 동네 장보기 챌린지를 시작해 주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모여야 거대한 댐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3단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거대 플랫폼에게 모든 것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부는 심판으로서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독식하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둘째, 지역 화폐의 혜택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찔끔찔끔 혜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월 100만 원까지 15% 이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플랫폼보다 지역 화폐 쓰는 게 훨씬 이득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플랫폼 기업들에게 지역경제 상생 기여금 같은 형태의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면 됩니다. 그들이 지역경제를 파괴해서 돈을 버는 만큼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첫째, 당신의 무심한 쇼핑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대 플랫폼의 독점은 우리 동네의 돈의 흐름을 막아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저항과 사회의 연대, 그리고 정부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의 붕괴라는 이 두 개의 시한폭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뚝딱거리고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경고하고 생존할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그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험한 진실을 알리는 확성기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